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인데요. 세계 수주 1위를 되찾은 K조선주입니다. 최근 3년치 곡간을 다 채웠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가 수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친환경 또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올해 1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조선가, 중고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됐는데요. 국제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 지금 조선주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여러분, 조선업종 무려 10년 넘는 구조조정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당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이 펼쳐지나 또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고 이래저래 특수선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자, 이 모든 것들이 또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숨겨진 또 복병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공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업종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가 이야기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배울 때는 유가가 오르는 것이 조선업종에는 호재다 이렇게 좀 배웠는데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막 급격하게 90달러, 100달러로 유가가 오르면 이거는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조선업종에? 유가 상승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조선업종과. 저희가 사실 수요 없이 예. 가격만 오르는 거는 실질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예.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수요가 기반이 된 유가 상승 그리고 전방 산업이 기반이 된 유가 상승은 실질적으로 해운 운임이 좋고 제일 좋죠. 그리고 예. 그거에 따라서 해운사들이 돈을 잘 벌고 네. 결국에는 조선업체한테 발주가 나가는 그림인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도 네. 해상 운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요가 좋다라는 전제하에 예. 저희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불구하고 많은 운임을 내면서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거면 정말 예. 시장의 수요가 좋은 건데 지금은 일단 공급을 많이 축소시킨 상태에서 나오는 이제 유가 상승세라고 봐야 되는 상태이고요. 네. 오히려 저희는 그냥 80불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네. 정유업체에게도 좋고 그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조선업체 향 발주 물량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업종에는 그냥 노이즈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제유가를 계속 주목하다가 지금 85달러 레벨이잖아요. 정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전망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란이 뛰어들고 막 90달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근데 실은 그렇게 되면 비단 조선업종만의 악재는 아니겠죠. 거래량이 일단 많아야 된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전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가격만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종 그리고 네. 모든 경기 지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유업종도요. 그렇겠죠. 예. 기름이 잘 팔려야 될 텐데 예, 예. 가격만 높고 예. 팔리지 않으면 사실 도움이 되지 않죠. 네. 이 이슈가 있기 전에만 해도 지금 조선업종은 굉장한 장밋빛 전망이 있었고요.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특수선박 얘기도 나오고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재들 한번 쭉 우리가 정리를 쭉 한번 하고 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발주가 잘 나오느냐입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발주 척수 기준으로만 보면 23년보다는 24년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으로 올해 한 400척이 조금 넘게 발주가 되었는데 네.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하면 작년에 한 300척 정도 발주가 네. 나온 오, 거에 비하면 예. 이제 훌쩍 그 갭을 넓히고 너무, 있는 네네.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전체 선박 시장이 다 좋은 건 아니었고 LNG 캐리어나 컨테이너선 위주로 좋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범용적으로 대부분의 선박들이 발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선가도 이제 골고루 오르게 되어서 매주 지수가 오르는데 저희가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때요? 미국이 중국 압박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되게 네. 호재로도 작용했었고 반도체도 지금 보아하니까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선거 전이죠. 압박할 것 같은데 조선업종도 미국이 좀 압박해 주면 이게 진짜 돌아 우리에게 큰 호재가 됩니까? 근데 미국 자체가 중국의 조선업종이 예. 굉장히 많이 조선업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국가였냐라고 보면 그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아, 저희가 그래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때 당시에 주가에 맞춘 저희가 끼워 맞추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뭔가 이게 미국이 불공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조선업종의 그런 경쟁력을 굉장히 누그러뜨리는 그런 어떤 네.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미국 자체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지금 안 될 정도로 네. 매우 미미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철강이랑 조선 쪽 노조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건 맞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러한 장치를 더 새롭게 만들어서 뭐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경쟁력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본인들의 한계를 확인하는 정도 네. 수준에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뭔가 글로벌 거래량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응축시킨다거나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업종에는 안 좋긴 할 텐데 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배를 많이 발주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이런 주체들은 유럽이지 사실 네. 미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벌크선, LNG선 이런 네. 가격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벌크선 같은 경우에 원자재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반기에 라니냐가 밀려온다 뭐 이렇게 되면 벌크선 부분도 괜찮고 뭐 LNG선 이런 건 전통적인 강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슈퍼사이클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뭐 각각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그 문제를 보자면 사실 원자재와 관련된 해운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그 벌크선 관련 해운 업종은 요즘 그닥 좋지 않습니다. 미스테리예요. BDI가 예. 한 1,600 정도 예. 수준이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떠한 화물로 인해서 저희가 움직였는지를 보면 중국의 중무장대한 그런 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좋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 업황이 좋은 편이었었는데요. 네. 요즘 저희가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22년 말부터도 아 중국이 이제 좀 쉬는 걸 그만하고 조금씩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오래되는 가운데 네. 실질적으로 그쪽 경기가 별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을 이 조선업의 전방업종에서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그들은 지금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다. 네. 그게 조선업종한테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기가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업 투자를 할 때, 지금 주문 많이 들어온다. 네. 뭐, 도크가 다 차가지고 한다. 그거 외에는 뭐, 미래를 좀 보면서, 요거를 보면은 더 호재일 수가 있겠다. 이건 좀 리스크겠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뭐 투자자에게 좀 요 점만큼은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희가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네. 그냥 옛날보다 배가 조금 더 필요해요라는 포인트였으면 저희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친환경적인 선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상장을 하게 될 예정이긴 하지만 현대 마린? HD 현대마린 네. 솔루션처럼 그렇게 선박을 새로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개조나 수리 시장도 예. 새로 개화되는 거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이제 선주들이 기존과는 달리 꽤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는데 그 기조 자체가 거꾸로 역행할 일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엄경화 위원께서는 정말 하나만 조선업종에 이게 호재야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친환경 환경 부분으로 바꾸는 거대한 뭐 흐름. 에너지의 전환 네네. 이게 가장 큰 호재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는 상관없나요, 이건 또? 근데 트럼프 시기 때, 그러니까 과거 집권 시기 때 저희가 네. 보면 무역 전쟁의 시작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뭔가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반기에
이 과세를 하게 되면서 네네. 점진적으로 무역 전쟁이 되게 촉발이 됐죠.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글로벌 무역량 자체가 실질적으로 되게 둔화가 되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조선 업체들의 전방 산업체였던 그 산업재들의 시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기자재.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8년 굉장히 신나게 그 산업재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아주 찬물을 크게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네. 그 뒤로 생각해 보면 중국도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많았던 그 교역량의 그 부분을 다른 출처로 많이 다변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은 저희가 봤을 땐 그 해운 업체들에게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 적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압박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 친환경, 그러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좀 되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조선에서 기대하는 것은 선박 바꿔야 돼. 이것도 이제 친환경으로 바꿔야 돼. 그런 것들을 좀 선주들이 좀 아직 5년도, 4년도 해도 괜찮겠네. 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없나요? 어차피 저희가 국제회사기구에서 만든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배들은 그 규제에 맞춰서 맞춰야 해야 되니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좀 역행으로 간다라고 네. 해도 실제로 그런 거대 국가들의 아주 인접한 해역들은 오히려 규제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제 공해상에서는 많이 뿌리고 다녀도 우리 네. 쪽에선 뿌리지 말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해상물 동량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벌크 쪽 뭐 아닌가요? 네.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 네. 전통 에너지 쪽 시장은 원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해상 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네. 차지를 하는데 신재생으로 막 다 옮겨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원래 구 경제 쪽에 있었던 이러한 네. 무역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오일 생산하거나 간다고 뭐 더 하면. 수출한다거나 네. 이런 걸 활성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약간 거래량 증가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전기차, 뭐 태양광 다 망가지는데 조선 업종은 그냥 오케이. 상관없을 것 상관없다. 같습니다. 트럼프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아까 이야기 중에 HD 현대마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배도 뭐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가능한 건가요? 이제 고쳐 쓴다 뭐 이런 저희가 거죠? 리트로핏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예, 하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는 그런 환경 규제의 가장 정석적인 해결 방법은 그 친환경 연료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저황 연료를 연료를, 써서 네. 황산화물을 줄여라. 예. 뭐 질소산화물이 적게 포함된 거를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줄여라. 막 이런 네. 식인데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을 저희가 줄이라고 하는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벙커 CU보다 메탄올 또는 이제 그 LNG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연료다라는 네. 건데 이러한 정석적인 방법도 있고 저희가 회피책도 항상 화피책. 같이 갈 수 네. 있습니다. 똑같이 연료를 쓰는데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뭔가 그 부분을 제거를 해서 저희가 배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네. 실제로 저황료를 쓰는 것이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라고 하는 거에 정석적인 방법이면 저희가 스크러버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배출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거는 또 다른 회피책에 해당이 되거든요. 탈황. 예, 네, 그래서 일종의, 그게 네. 보통 어떠한 규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방법과 이 방법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돼야 되는 건데 예. 궁극적으로 지금 모든 전 세계 배들은 거의 다 벙커 CU를 쓰고 다니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연료 사용량이 많은 데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LNG를 쓰게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메탄올을 쓰게 바꿔주세요. 이런 니즈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굉장히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쪽에서 원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배를 만들었던 레코드 그리고 이제 엔진에 대한 그런 엔지니어링 역량 이런 거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 등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체 조선 업종에게는 저희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흥행 가능성도 상당 부분 그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 스크러버요. 스크러버. 하는 바꿔주는 거 엔진을 엔진을 아예 개조를 하는 거죠. 개조를 저희가. 하는 네. 그런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었고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세진중공업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세진중공업은 거의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좀 압도하는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LNG 시황이 이렇게 막 등락을 거듭할 때 네.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을 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회사는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큰 덩어리가 LPG를 실는 탱크입니다. 네. 네, LPG 탱크는 이렇게 독립형 화물창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배에다가 갖다가 실는 형태로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LNG 시장도 LNG 시장이지만 LPG 시장도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저희가 예. 맨날 많이 나오는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배에 들어가는 화물창을 만든다라는 특징은 있지만 네. 이 시황에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진중공업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LPG, 시황이 너무 네. 좋은 시황인 네.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LPG는 비등점이라고 해서 이 액체와 기체 그렇죠. 사이의 네. 이 점이 한 마이너스 40도대 정도인데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 암모니아 수송선 얘기 되게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암모니아 수송선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30도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LPG 운반선 나중에 암모니아 수송선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발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LPG의 수송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라기보다는 네. 암모니아 수송선으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는 선주들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회사가 LPG 탱크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시황이 있는 가운데 지금은 때를 맞이한 네. 그런 상태다. LPG와 나중에 암모니아까지 같이 할수 얼릴 있죠. 때 예, 네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진중공업 하나 살펴봤었고요. 조선업종 전망 뭐 끝으로 하고요. 이 점은 또 한번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체크 포인트도 한번 같이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2분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아마 4일 정도부터 조선업체들이 네. 이제 1분기 실적 실적을 발표. 발표를 네.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대부분 업체들이 크게 이제 적자가 많이 날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기억하기로 현대중공업에서 네. 1분기에 그 중대재해가 좀 발생을 한 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작년보다 만들고 있는 선박의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의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한 쇼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현대중공업이죠.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매출이 제때 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수주는 아까 앞서서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네. 보셨겠지만 올해 굉장히 수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닝 시즌을 좀 이제 그 차분한 마음으로 잘 즐기자. 즐겨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대여에 해당하는 수리 개조하는 회사가 이제 입성해서 네. 올라왔을 때 수급이 너무 다른 조선 업종을 그래요. 이제 훼손하지 않는 네. 선에서 잘 안정적으로 좀 잘 알겠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마린에게 또 수급 뺏기지 않는지까지도 체크해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